마지막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마지막 단원이죠.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여러분들 부등식이 뭡니까? 등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죠. 부등식은 크기를 정하는 거야. 우리가 대소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크다와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도 존재하죠. 자, 이걸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됩니다. 대소관계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크다, 작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크다와 크거나 같다, 작다와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로 표현이 나뉩니다. 이 네 가지 정확하게 구분 지으세요. 자, 크다는 정말 크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크거나 같다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같아도 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다와 크거나 같다, 작다와 작거나 같다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수직선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수직선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소관계가 그림으로 머릿속에 잡힐 겁니다. 부탁이에요. 자, 부등식을 들어가기에 앞서 크다와 크거나 같다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그러면 커요, 작아요 이렇게만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크다일까 크거나 같다일까? 아, 이거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수직선을 그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안 푼 거랑 마찬가지다.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념 들어가 봅시다. 1차 부등식. 근데 1차 부등식 하기 전에, 자, 1차 부등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일단 그냥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봅시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커.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커. 그럼 A는 C보다 크니? 당연한 거죠. A는 C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큰 수에 대하여. 자,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것들은. 자, 1번, 2번 전부 다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A가 B보다 큰 수인데 같이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하거나 같이 양변에 C를 뺐어. 그러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처음 공부할 때 이미 배웠던 성질이에요. 그럼 언제? 자, 3번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미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C가 0보다 큰 양수죠. C가 양수면 이미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양변에 C를 곱하거나 양변을 C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대소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C가 0보다 작은 음수야. 이렇게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양변에 C를 곱하거나 양변에 C,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자, 정리.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크기가 바뀐다는 거죠. 자, 또 허수. 우리가 i가 들어간 수들 허수죠. 허수는 크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단원으로 넘어오는 순간 허수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수는 실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까지는 허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등식을 풀거나 아니면 앞에서 함수를 풀었었죠. 이때는 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차 부등식 넘어가자. 1차 부등식.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1번 정리까지 해 2번 했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꼴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ax 플러스 b라는 좌변이 있는데 이 ax 플러스 b가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1차식이 0보다 커, 0보다 작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4개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분되어 있죠. 4가지입니다. A는 0이 되면 안 돼. 왜? A가 0이 되면 1차항이 없어지니까 이건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은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닌 수로 존재해야 돼요. 자, 요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등식, 자, 여기 앞에 1차란 말 없어요. 그냥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조금 개념적으로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만약에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해서 ax가 b보다 커라고 되어 있었으면 우리는 양변을 일단 a로 나눌 거야.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자 1번 a가 만약에 0보다 커 양수란 뜻이죠. 그럼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2번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음수야. 음수면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부등식의 성질이니까. 자,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a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부등식에 대한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써 있어요. 자, 그냥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는 자, 1번과 2번 성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3번 성질이 추가가 돼. ax가 b보다 크다 해서 자 3번 a가 0이면 a가 0일 수 있다는 거야. 자 a가 0이야.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쪼개서 b가 어떤 수인지를 찾아야 돼. 자 쪼갤 때는 항상 b가 0보다 큰 수인지 0인지 0보다 작은 수인지 이 세 가지로 쪼개는 겁니다. 자 b가 0보다 큰 수라고 보자. 0 곱하기 x는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을 곱하기 때문에 이건 0이죠. 이건 0인데요. b가 0보다 더 큰 수래요. 양수야 양수. 자 0은 양수보다 크다. 되니? 참이니? 아니요. 무조건 거짓이죠. 거짓. 자 두 번째 b가 0일 때 봅시다. 0은 0보다 항상 크니? 아니요. 0은 0보다 크진 않죠. 같은 거잖아. 이거 땡. 그럼 세 번째 0은 음수죠. 0보다 작은 어떤 음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니? 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3번 A가 0이 될 때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존재하지 않고요. B가 0보다 작은 음수이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푸는 거야. 자, 봐봐요. 우리가 부등식의 풀이가요. ax가 b보다 클 때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이건 일반적인 부등식 풀이였는데 자 없었던 성질이 하나가 추가됐죠. 요 a가 0일 때 0 곱하기 x는 항상 0이기 때문에 b가 0보다 큰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쪼개서 풀어봐야 됩니다.